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기력 향상 프로젝트 바둑 비타민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장현입니다. 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목, 금, 토일 총 4일간 주어지는 황금 연휴인데요. 실질적인 연휴는 지금 이 시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휴의 시작 바둑 비타민 시즌2와 함께 하시죠. 그럼 바둑 비타민 시즌2 그 44번째 시간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의는 문도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주에 바로 전대국, 이 왕별 7단님과의 대국이 참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었나요? 네, 오랜만에. 네, 그렇죠. 네, 다행히도 아직 기억나요. 신혜성님. 그쵸? 네, 맞습니다. 신혜성님. 그 대국을 치고 그 다음날 중요한 시합에서 이겼어요. 그게 또 신혜성님이 응원하시던 네, 대회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둑 둘 때 이상하게 K바둑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바둑 비타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잘하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결국엔 또 좋은 일도 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대국을 승리하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네. 생각합시다. 근데 오늘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오늘 대국자분 아이디부터 굉장히 특이해요. 5월 1일. 5월 1일이요? 네, 5월 5월 1일이십니다. 무슨 어떤 기념일 같은 걸까요? 그쵸. 이게 사연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1일님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둑바라기 5월 1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제 아이디처럼 5월 1일이 제 생일입니다. 문도원 프로에게 신청한 이유는 맥과 사활이 약해서 대마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제 사연을 채택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그쵸? 자신의 생일을 또 역시나 기념일이었나 봐요. 5월 1일은. 그러네요. 신청 사연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아직은 생일이 오지 않았을 때인 것 네네. 같고 지금은 또 5월 1일이 지난 5월 4일이네요. 그쵸? 그래도 뭐 생일은 앞뒤 6개월간 또 축하하는 유효한 자리야. 거니까요. 그런 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생일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얼마 전에 또 생일을 맞으셨던 5월 1일님 전화 연결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비타민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사이버로 홈페이지에 접속, 바둑 비타민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주 2분께 프로기사회 대국 기회를 드립니다. 승리 시에는 6형제 바둑에서 마련한 20만 원 상당의 바둑판과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 3억 포인트가 지급되며 패하 시에도 휴대용 바둑판과 사이버로 한 달 이용권 그리고 1억 포인트를 드립니다. 프로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문도원 전문의와 대국할 그 행운의 주인공 5월 1일님이십니다. 먼저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도원 전문의와 또 대국하시는데요. 문도원 전문의는 처음 뵙는 거죠? 아직 뵙지는 못했죠. 네. 요즘 하도 또 바둑 행사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혹시 안면이 있으신가 네. 했습니다. 네, 5월 1일님, 저희가 또 이 아이디를 좀 유출을 했었는데 사연을 보니까 얼마 전에 생일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또 문도원 전문의와 대국할 기회도 얻으셨는데요. 먼저 저희 바둑 비타민을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바둑 비타민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시즌 1 때 잠깐 보게 됐고요. 아, 네. 그때부터 너무 이렇게 복귀도 잘해주시고 프로와 같이 이렇게 아마가 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또 색달랐습니다. 근데 시즌 2는 더욱더 색다른 게 네. 자율제 바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누구 생각인지 참 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율적 바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초반에 준비를 해 오셨겠네요.
조금 했습니다. 구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7점 정도면 자유적 바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치수라고도 할 수 그쵸. 있거든요. 이따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러면- 쓰겠습니다. 네. 오늘 5월 1일 님이 맥과 사활이 좀 약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평소에 이것 때문에 좀 돌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가 봐요. 네, 저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데 이렇게 그 속기를 많이 둬요. 네. 상대방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저는 많이 할애 안 하고 아. 속기를 많이 두다 보니까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가 불개성을 느끼고 네.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이렇게 불개표를 주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속기로 또 많이 두시다 보면은 좀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도 초읽기에 몰리거나 하면 실수가 또 많거든요. 많죠. 네, 그리고 좀 손이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결정이 빠를수록 맞습니다. 이상하게 좀 이렇게 못 보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5월 1일님의 바둑 기풍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예, 그때 다른데 저는 보통 이렇게 동급하고 많이 떠가지고 네. 동급하고 뜨면 왠지 자신감이 생겨서 전투형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신중하게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이거. 정말요? 긴장되시나요? 예. 저희가 또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사실 인터뷰 시간을 넣긴 한 건데 더 긴장이 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요, 5월 1일님 정식으로 바둑을 이렇게 어디 가서 배우신 적은 없으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더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는 기풍을 갖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둑을 어디서 좀 많이 접하셨었나요? 주로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고요. 가끔씩 이렇게 기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둔 적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기원도 또 나가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본인 바둑의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것들을 한 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특별하게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단점은 그 신중하지 못한 거 하고 그 기본 정석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네. 안 하고 그냥 막 두는 게 단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배우신 부분은 역시 맥과 행마 이 부분인가요? 예, 거기 또 붙여서 네. 프로 사부님들은 그 한 수 한 수 두실 때 100점짜리를 두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가깝게 네.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라서 네. 또 그렇게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참 네. 기분이 좋은데요. 생일을 맞아. 그래서 저도 그렇고 5월 1일님도 그렇고 또 즐거운 대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5월 1일님 오늘 대국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듣고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긴장이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두고요. 하여튼 후회하지 않는 한판 하겠습니다. 와.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후회 없는 한 판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얼마 전에 생일을 맞으셨던 5월 1일님이신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이 손이 계속 빨리 나가서. 그러게요. 그게 참 알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지압기 있잖아요. 지압기? 손에 아. 가진 지압기 같은 거를 맞아요. 쥐고,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호두 있잖아요. 호두 같은 것도 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도 이렇게. 있는데 지압기 같은 건 그냥 계속 쥐고 있으면서 양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딱 착점할 때 결정이 났을 때만 한 수 두고 나머지는 계속 지압기만 계속 주물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결정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게 돌통 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이렇게 일단 잘 그라. 넣고. 네. 그래서 그 지압기를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그렇군요. 오늘 5월 1일님이
주위에 지압기가 꼭 있으셔야 네. 텐데. 아. 참. 오늘은 또 문도원 전문의와의 대국이니까 또 평소와는 다른 모습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문도원 전문의와 5월 1일님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자율접 바둑 7점 바둑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7점이면 이 자율접 바둑이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귀나 원래 이제 정석적인 형태로는 귀, 변, 그리고 중앙까지 놓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 있는 한도를 좀 뭐랄까 잘 운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걸 좀 어려워하셔서 네. 아무래도 뭐 귀나 변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5월 1일님이 초반 포석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한번 그 대국 현장, 대국장 가보시죠. 네, 문도원 전문의와 5월 1일님의 자율접 바둑 7점 바둑입니다. 네, 이제 대국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어떤 수를 또 준비하셨는지. 그러게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저는 계속 순서 넘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중국식을 쓰시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석이죠. 막 두고 싶네요. 막 손이 이쪽으로 나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구침. 구침 좋죠. 잠시만요. 여기에서 저 또 순서 넘김 해야 되는 건가요? 과연, 두 군데의 귀구침과 중국식 포석 등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힘을 내시죠.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5월 1일님과 문도원 전문의의 자율접 바둑 7점 바둑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7점을 놓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좀 가장 까다롭게 두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도 자율접 바둑 7점 바둑이었는데요. 어제는 이 세 군데의 귀가 날일자 소목구침이 있었고요. 네. 한 군데는 이제 귀는 백에게 양보하고 변을 한쪽 지키는 방향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 백이 좀 7점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좀 그쵸. 네. 인정합니다. 많이 좀 힘듭니다. 네. 그쵸. 사실 7점이면 백이 너무 해달라는 대로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형세를 백이 얻기가 쉽지 네.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와, 이제 나머지 변 한쪽도 또 가져가신 것 같고요. 네.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수로는 안 된다. 정수로는 안 된다. 정수로는 쉽지 않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치받는 수는 일단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신 수인가요? 네. 그러면 뭔가 5월 1일님은 배석에 따라서 지금 두신 수 같긴 한데요. 일단 좀 귀의 집을 좀 확실하게 굳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고구려님께서 네. 말씀하시듯이 치받는 수는 일단 정석은 아니에요. 보통은 뭐 행마 뭐 유명한 것들 뭐 한 칸, 날일자, 네. 동목자 이런 행마를 쓰면 많이 좋은데 일단 치받는 수 자체는 행마에 속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중국식 포석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정석대로 진행을 해도 흙이 나쁘지 않은 변화이긴 했을 텐데요. 네, 보통 이제 변 쪽으로 날일자, 사선으로 날일자 받는 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와, 그런데 이제 지금 두신 수는 굉장히 좋은데요. 와, 이 수는 지금 7점 바둑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의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상하네. 보통 아까 인터뷰로는 또 떨리신다 그랬는데. 그러게요. 지금 저를 이렇게 공격하시기 잘하네요. 있습니까? 뭐 반상 위에서는 무법자이십니다, 지금. 와. 오. 행마가 날아다니시는데요. 아, 용사의 희망님이 지금 백이 외롭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모로 외롭습니다. 와. 와. 저 좀 자세를 고쳐 먹어야겠는데. 네.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바둑 비타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쉬시죠? 네,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좀 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는 게 사실 통하게 되면 참 좋지만 흙이 이 공격을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역으로 또 백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될 네,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약간 조심스럽게 두어 가시죠. 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와, 그런데 굉장히 속기시고 네.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흙이 막아가지는 못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선 수는 이쪽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꼬부정님이 프로랑 전투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정확히 계산이 되고 뭐 형세 판단을 해보고 뭐 충분히 가능한 전투면 전투를 하긴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5월 1일님이 지금 줄곧 속기로 일관하고 계시거든요. 네, 게다가 정말 전투력이 굉장하신데요. 이제 저의 너무 빨리 이 드신다. 소리를 들으셨는지 네. 조금 물러서는 행마를 선택을 아. 하셨는데, 또 이제는 또 좌하기 쪽을. 저 한시도 쉴 틈이 없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착수하십니다. 네. 지금 5월 1일님이 대국 시작한 지 2분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그 2분 안에 7점을 놓는 시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정말 인정해드립니다. 전투형 속기바둑.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기풍의 전투형 속기바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대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정확히 들어맞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나오네요. 대마를 잡을 때도 있지만 잡혀서 끝나는 대국도 있다.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이 불개가 많아요. 개가하지 않고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분량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저도 걱정이 되네요. 네, 어제도 제가 문제를 2개밖에 못 내드려서요. 정말요? 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꼭 3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4문제 나가야 됩니까? 네, 제가 첫 문제에 대해서는 힌트를 미리 드렸습니다. 이 춘향이와 춘향이. 관련이 있다. 너무 많이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 기사만 보면, 뉴스만 보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럴까요?
아, 그거랑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왜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네, 오늘 문도원 전문의와 5월 1일님 자율적 바둑 7점 바둑인데요. 사이버로 1번 서버 462번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62번 방이고요. 오늘 5월 1일님의 기풍대로 굉장히 속기 그리고 전투형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속기로 드시네요. 지금 이게 누가 틀어놓은 소리 같아요. 네. 딱딱딱딱 이 소리가.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러면 제가 문제를 지금 수순이 벌써 70수. 문제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네. 네, 오로볼 5개, 선착순 3분, 1등, 2등, 3등께 드리는 오로볼 퀴즈 그 첫 번째 문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4일부터 15일 전북 춘향골 남원시에서 제1회 아시아배 전국 남원바둑 춘향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제86회 춘향제 행사 중 하나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여성 최강부, 전국 여성단체전, 전국 여자 초등부로 나뉘어져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남원 광안루에 있는 석재다리로 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며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속삭인 장소로도 유명한 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다리의 이름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네. 무엇일까요? 오, 정답이 나왔습니다. 오, 저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아, 정말요. 아셨어요? 그 예전에 동화책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오작교입니다. 사실 저는 오작교는 그 견우 직녀로 알고 있던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춘향전에도 등장하는 달이었다 그래서 몰랐어. 광안루는 근데 어떤 분이 마포대교라고. 양화대교도 나왔습니다. 네, 정답자 3분께는 오로볼 5개씩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문제로 말씀드린 이 아시아배 전국 남원바둑 춘향 선발대회가 이제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게요. 이틀 후네요. 내일과 내일 모레. 네, 쉬시는 동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제 또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어제 이 대국자분이 바둑 비타민 시즌2 역사상 최초로 여성분이었거든요. 여성분. 아시지 않나요? 압니다. 왜 모르시는 척해요? 저는 심지어 그때 PD님이랑 통화할 때 옆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제 그 지수건님. 네. 지수건님께도 이거 신청하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지수관님 굉장히 잘 드시죠? 그러니까 지수건님 딱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센터에 여성분들 있으면 단체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단체부 나가고 싶어요. 저도요. 사실 개인전은 조금 자신이 없고 네. 단체전 해야 약간 부담도 없고 그런 내가 저도 느낌이 조금 있죠. 그쵸. 팀을 기대할 수 있는. 근데 1대1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에 지면 조금 슬프지 않나요? 또 단체전 뛰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 여자 바둑리그 같은 경우에 처음에 2판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쵸. 이제 마지막 3판이 총 3판이 두는데 네. 이제 마지막 3번째 들어간 선수는 앞에 2판의 대략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맞습니다. 딱 1대1이 딱 되면 와, 이게 4판으로 승부가 나는구나. 참.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또 되기도 하죠. 그게 또 단체전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 딱딱 소리가 안 나나 했더니 문도원 전문의가 착수를 안 하면 네. 소리가 멈추네요. 이거 정말 이거 1부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 대국을 하면 이 유저분들이 이 프로 전문의 선생님을 응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도전자분들을 많이 응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아, 여기 꼬부장님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오빌 건축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정선에 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대국은 이제 자율젓바둑이고요. 오늘은 또 자율젓바둑 7점 바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돌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뭔가 흙이 흙돌이 더 좀 많은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판을 한번 지금 1부 반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좀 네.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필 또 제가 또 둘 차례 하필 또 짚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요. 네. 하변에 지금 많이 두어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상변 쪽에 두어가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하변 쪽에 있는 백돌들이 조금 위태위태했어요. 아무래도 네. 흑돌이 많은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조금 살려주시더라고요. 아, 하변에서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악이 그래도 흙이 또 알토란 같은 집을 또 내고 어느 정도 좀 공격에 또 이득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변이 문제인데 일단 뭐 백이 집이랄 게 별로 없어요. 뭐 물론 흙도 그렇게 많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7점 자율 젓바둑에서 네. 이렇게 귀를 지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집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큰데 백은 집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네. 이제 중앙 부분에서는 서로 이렇게 집을 짓긴 어렵지만 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앙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백 쪽에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데요. 아. 그런데 과연 누가 누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결국 백은 중앙이 답이다. 네, 흑은 중앙을 지키면 된다.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교묘하게 또 힌트를 주시네요. 티났나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백의 차례다. 되게 차례다. 되게 유일하게 차례다. 그거 하나 위로가 되네요. 네. 네, 먼저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좀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보실까요? 그냥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월리리님 좀 힌트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이 갑자기 타네요. 또 갑자기 또 판이 조용해졌어요. 의도적으로 좀 일부러 좀 천천히 두시는 건지 아니면 하필 또 이때 또 생각할 게 갑자기 또 많아지신 건지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4288님이 아시안게임 때 바둑도 도핑 검사했나요? 하시는데 바둑을 어떻게 도핑 검사를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도 뭘 이렇게 잘못 먹고 왔다던가 이렇게 뭘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그거 있으면 실제로 그때 뭐 물론 그 규칙에 이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했겠지만 네. 이스라 프로 같은 경우는 머리 이제 침을 맞고 맞아요. 싶잖아요. 침 이렇게 네. 이제 꺾어서 순간 집중력도 좋아지고 뭐 어떤 차분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지는 침을 아마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죠. 아마 괜찮으니까. 괜찮았기 때문에 받았겠죠. 네. 맞아요. 그 사진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딱 4대 미인 해가지고 이스라 선수는 머리에 이거 꺾고 있는 맞아요. 사진이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스라 프로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 여자 사모님들 대회 보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손에 꼽는 이렇게 얼굴도 하얘셔가지고 얼굴도 이만큼 작고. 역시 여자는 피부? 역시 여자는 피부인가? 제 또 장임 씨도 피부 좋으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끝이 없습니다, 그럼. 아, 이 중앙이 역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5월 1일님이 약간은 신중해 주셨어요. 네. 지금 여기 좌상변 쪽에 있는 이 백돌 하나를 네. 어떻게든 좀 공격을 좀 잘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전 어떻게든 이 포위망을 좀 뚫고 나와야 되는데요. 술 파는 꽃집님은 이수가 조금은 한가해질 수도 있다고, 한가해 보이는 수 같다고 네. 의견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여기에 좌변에 있는 백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낮지만 이쪽 부분에 좀 백의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뒷문이 터져 있는 곳, 뒷문이 열려 있는 곳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건드렸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좀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백이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된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흑 입장에서는 백돌이 여기를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보통 사실 이게 평소 내구에서 나왔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손 따라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흙이 붙이니까 나 받아야지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안 받으면 좀 당하게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역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아, 이거 1868님이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바둑방송 바둑비탈 시즌2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죠? 라디오 스타 그거 네. 아닙니까? 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네, 역시 손 따라주는 건 좋지 않은 거죠. 네, 아무래도 그것도 그거지만 백이 지금 뭐 계속 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한 점이 들어가게 된다면 집으로는 더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나요? 네. 아니, 낭구님은 너무 격하게 5월 1일님 응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꽃도 보내주시고. 어떻게든 제가 더 힘을 내야겠네요. 우리 문도원 전문의도 좀 응원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라도 힘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부채도 없잖아요. 부채. 아프다. 우리 또 신혜성님이 가져가 주셨죠. 제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그 부채를 가져가셨습니다, 드디어. 와. 오, 근데 행마가 좋으신데요. 맥과 사활을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역시 다들 숨어 계셨네. 이 두 점을 살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두 점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백은 사실 저기를 살아도 문제예요. 살아도 뭐 기존에 있는 흙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사는 것 이상의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는 거 이상해요? 네,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잡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거밖에 없네요. 사는 거 이상해요. 참. 하지만 그게 또 만만치 않다 네. 이런 거죠. 아, 역시 지난주에 그 뭔가 되돌림표가 되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승리할 수 있다면 이 패배 또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쿨하시대요. 네. 그쵸. 또 아직 다른 프로 시합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전화 위복의 네. 한 장면으로서 오늘 또 바둑 비타민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목은 타네요. 네. 물 부족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정말 거침없이 끊어오시네요. 네. 이거 사는 것도 이러다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사는 것도 사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막 좌변에 있는 백돌도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퀴즈 갈까요? 이제 우리 또 비타민 가족분들이 알아서 이 비타민 퀴즈를 기다리고 낼 있으신 것 시간을 같아요. 찝어주세요. 제가 잊고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일화라. 그러게요. 그렇죠. 네,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1등, 2등, 3등께 오로블 5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6년 1월 15일 제10기 기성전 도전 7번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조치웅 기성은 모든 이가 기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바둑을 둘 것이다. 기권이란 없다. 기권을 하느니 차라리 바둑판 앞에서 죽겠다. 나의 머리와 두 눈과 오른팔은 멀쩡하다는 명언을 남기며 온몸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대국에 나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 바둑으로 유명한 당시 상대 대국자를 적어주세요. 네. 풀네임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럽시다. 풀네임을 적어주세요. 땡땡땡땡 땡땡땡 7자네요. 네. 땡땡땡땡 땡땡땡. 네. 사실 이 고바야시라는 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고바야시 사토루 그리고 고바야시 몇 분이 네 워낙 많이 있으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풀네임 정답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답자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입니다. 네, 이 고바야시 고이치가 그때 사실 지하철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가 나올 때마다 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의 이름이 나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랄까 좀 감기에 걸리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뭐랄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헝그리 정신? 오히려 좀 안 좋을 때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 당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조치훈 구단이 이기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고바야시 구단이 승리했다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2대4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치훈 구단은 워낙 그 이후에도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요. 네. 워낙 또 명성이 높은 프로 기사죠. 얼마 전에는 또 한국에서 열렸던 뭐 전자랜드배 프라이스 킹배인가요? 네, 전설 5분이 모여서 또 대국을 했었죠. 전설배로 불렸던 네네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뵈서 정말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그쵸. 워낙 또 한국과는 친근한 기사여가지고요. 네. 저는 실제로 거기에 그 전자랜드배 프라이스 킹배를 할 때 네. 그때 우연히 좀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다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조치훈 구단이 정말 입담이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제 다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유창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한국어로 되게 위트 있는 말을 많이 정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공개 뭐 해설장이나 대국장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긴 것 네. 같아요. 워낙 이벤트 기전이 많이